안녕하세요. 해코 사용사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먼저 시간에 이어서 러프와 슬러프를 밥에서 어떻게 구현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러프를 밥에서 구현하는 것은 지난 동영상에 사용했던 러프 vs 슬러프 셋업을 그대로 사용하려 하겠습니다. 러프는 플로트와 벡터에 적용할 수 있고요. 인터폴레이션 할 두 개의 값과 바이어스를 믹스 밥의 input 1, input 2, 바이어스에 각각 입력을 해주시면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슬러프는 원래 쿼터니언만을 인터폴레이션하기 위한 장치라 리타임 쌉처럼 노멀, 이건 벡터죠. 트랜스폼, 4x4 매트릭스고요. 벡터나 매트릭스를 슬러프 하시려면 이들을 각각 처리해야만 합니다. 우선 제일 간단한 쿼터니언부터 알아보죠. 쿼터니언을 인터폴레이트 하기 위해서 정확한 각도로 회전한 두 개의 쿼터니언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쿼터니언을 만들기 위해서 쿼터니언 밥을 이용을 할 건데요. 쿼터니언은 정확하게 회전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그 크기가 1인 유니트 쿼터니언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애트리뷰트 크리에이트 쌉처럼 임의의 4자리 숫자의 조합으로 정확한 회전을 만들기는 어려우니까 꼭 쿼터니언 밥을 사용하시길 권해드리고요. 쿼터니언 밥은 두 개의 입력을 필요로 하는데 하나는 회전값 앵글이고요. 플로트 값입니다. 엑시스 회전 축 벡터 값이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앵글의 경우는 반드시 디그리 투 라디안을 이용을 해서 각도 값을 라디안 값으로 변경해 주셔야 되고요. 엑시스의 경우는 그 크기가 1인 노멀라이즈 된 벡터를 입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쿼터니언 밥을 이용해서 두 개의 쿼터니언 값을 만들었는데요. 하나는 아무 회전도 일어나지 않는 쿼터니언 값으로 이런 걸 아이덴티티 쿼터니언이라고 합니다. 그 값을 보시면 0001로 되어 있고요. 다른 쿼터니언은 X축을 중심으로 해서 마이너스 120도만큼 회전하는 쿼터니언이고요. 이 두 개를 슬러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비교를 위해서 리타임 어셋 내부에서 실제로 인터폴레이션을 담당하는 시퀀스 블렌드를 사용을 하였고요. 바이어스는 러프와 슬러프가 동일한 방향을 가리키는 0, 0.5, 1을 피해서 0.25를 사용을 하였고 인터폴레이트 로테이션 오브 노멀 켜져 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0도와 120도 사이에서 4분의 1 부분인 30도를 가리키게 되고요. 이를 밥에서 구현하시려고 그러면 스페리컬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밥이 있습니다. 슬러프 치시면 나오지 않고요. 아까 사용했던 믹스 밥처럼 인터폴레이트 하고 싶은 두 개의 값과 바이어스를 각각 슬러프 밥의 쿼터니언 1, 쿼터니언 2 바이어스에 입력을 해주시면 슬러프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결과를 보시면 같은 바이어스 어마운트 0.25에서 120도의 4분의 1인 30도를 가리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벡터 슬러프인데요. 아까 제가 벡터는 러프가 가능하다고 했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벡터는 주로 러프를 하는데요. 벡터를 슬러프하는 밥 셋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벡터를 슬러프하기 위해서는 애트리뷰트 타입을 3플로트 노멀로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름은 크게 상관이 없고요. 그 타입만 3플로트 노멀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 타입을 3플로트 노멀이니까 벡터 아닌가? 벡터로 설정을 해보시면 녹색 화살표와 빨간색 화살표 어긋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얘는 슬러프를 하지 않고 러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래서 3플로트 노멀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퀀스 블렌드를 리타임 쌉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슬러프를 위해서 시퀀스 블렌드를 사용을 했었는데 시퀀스 블렌드에 버그가 있어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벡터의 사이각이 90도 이하인 경우에는 문제없이 슬러프를 실행을 합니다. 근데 그 사이각이 90도를 넘어서면 예를 들어서
120도. 그러면 엉뚱한 방향을 가리키게 되죠. 그래서 따지고 들면 완전히 엉뚱한 방향은 아닌데, 일단 서포트에 수정 요청을 했으니까 그동안 대신 블렌드 쉐입 쌉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블렌드 쉐입 쌉에도 인터폴레이트 로테이션, 똑같은 이름의 파라미터가 있는데요. 얘는 90도가 넘는 각도에서 똑같은 120도에서 문제없이 슬러프가 됩니다. 아마도 비슷한 기능을 가졌고 같은 이름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다른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나 싶고요. 그럼 밥 안으로 일단 들어가 보죠. 이 밥 셋업은 제가 스페리컬 리니어 인터프 밥은 쿼터니언을 입력을 받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벡터를 입력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한번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특정한 타입의 애트리뷰트를 요구하는 노드의 경우에도 다른 입력을 집어넣었을 때 자기가 융통성 있게 작동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 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요. 엉뚱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왠지 이 방향 낯이 익죠? 네, 아까 시퀀스 블렌드에서 나왔던 방향이랑 일치합니다. 아마도 시퀀스 블렌드 안에 슬러프 펑션과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벡터를 입력을 했을 때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할 뿐이고요. 슬러프 밥을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좀 더 근원적인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은 3개 스텝을 거치는데요. 슬러프는 각도 계산도 해야 되고 복잡하니까 러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마찬가지고요. A라는 포인트의 포지션이 있고요. B라는 포인트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A가 출발점, B가 도착점이 됩니다. 러프의 첫 스텝은 두 값의 차이를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개의 점의 위치가 벡터이므로 두 벡터의 차를 구하면 두 점을 잇는 벡터가 구해지죠. 출발점을 떠나 도착점까지의 경로가 결정이 됩니다. 두 번째 스텝은 첫 번째 스텝에서 구한 차 벡터의 조각을 구합니다. 스칼라 곱하기 벡터를 활용을 해서 바이어스 값을 0에서부터 1 범위의 어떠한 값을 곱해주면 벡터의 방향은 같고 길이는 더 짧은 벡터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텝을 진행을 하면 세 번째 스텝에서는 출발점의 위치를 두 번째 스텝에서 구한 벡터만큼 이동시켜 줍니다. 여기서 벡터의 덧셈이 사용되는데요. 수식으로 하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이 세 단계를 거쳐서 각도에 적용을 하게 되면 슬러프가 되는 겁니다. 그럼 벡터를 슬러프 시키는 셋업을 보시죠. 밥 슬러프 노멀 내부입니다. 첫 번째 스텝인 차를 구하는 것은 얼라인 밥을 이용해서 두 벡터의 사이값을 구합니다. 얼라인 밥은 아웃풋이 쿼터니언으로 나오는데 쿼터니언의 조각을 구하려고 컨스턴트를 예를 들어서 0.25를 멀티플라이 밥이나 쿼터니언 멀티플라이를 이용해서 곱해준다고 해서 조각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쿼터니언에는 첫 3개 컴포넌트의 엑시스 정보가 마지막 네 번째 컴포넌트의 앵글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4개의 컴포넌트가 서로 연동되어 있어서 엑시스를 그대로 둔 채로 앵글 값의 일부를 구하려고 하면 두 값을 일단 분리해야 됩니다. 그걸 해주는 게 쿼터니언 to 앵글 엑시스 밥이 역할을 해줍니다. 쿼터니언을 입력을 받으면 벡터를 출력을 하는데 벡터의 방향을 엑시스의 방향으로, 벡터의 크기를 앵글 정보로 바꿔줍니다. 출력 벡터의 길이를 랭스를 구하면 앵글 값을 구할 수 있고요. 여기서 앵글 값은 디그리가 아니라 라디안 값이 출력되게 됩니다. 랭스 밥의 출력을
벡터를 나누어 주는 데 사용을 하면 노멀라이즈 된 벡터, 회전축을 구하실 수가 있고요. 회전량을, 랭스를 바이어스를 이용을 해서 곱해 주시면 120도의 경우 4분의 1인 30도에 해당하는 라디안 값을 구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두 회전축과 새로운 회전값을 합치는 데는 아까 사용했던 쿼터니언 밥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해서 나온 결과는 쿼터니언인데 저희는 노멀을 쿼터니언을 이용을 해서 변화시키고 싶은 거죠. 세 번째 스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입력받은 오리지널 노멀을 로테이트 바이 쿼터니언을 이용을 해서 회전을 시키고 그걸 다시 노멀로 출력을 해주면 벡터의 슬러프가 되고요. 마지막 결과를 확인을 하시면 120도의 4분의 1인 30도를 가리키고 있고 블렌드 쉐입의 결과와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0도에서 179.74도 정도까지는 두 개의 값이 일치를 하고 정확하게 180도가 되면 블렌드 쉐입도 밥 셋업도 제대로 슬러프 인터폴레이션을 계산하지 못합니다. 180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각도를 슬러프를 하기 때문에 180도 이상의 각도를 슬러프하는 것들은 이렇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4x4 트랜스폼 매트릭스의 슬러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x4 매트릭스를 만들기 위해서 make transform이라는 노드를 사용을 하는데 파라미터를 보시면 우리가 트랜스폼 쌉에서 보던 익숙한 파라미터들이죠. 이 파라미터 입력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4x4 트랜스폼 애트리뷰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은 다른 쿼터니언이나 벡터와 마찬가지로 0, 다른 한쪽은 x축을 중심으로 해서 120도 회전한 트랜스폼 애트리뷰트이고요. 걔네들을 슬러프하는 셋업은 밥 슬러프 매트릭스. 내부를 보시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트랜스폼이 4x4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그 4x4 매트릭스 안에는 트랜슬레이트 정보, 로테이트 정보, 스케일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슬러프를 해야 될 것은 로테이트 정보 뿐이고요. 트랜슬레이트 정보는 러프를 하고 스케일 정보 같은 경우에는 블렌드 쉐입 같은 경우에 스케일은 따로 러프를 하지 않도록 세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만들어 놨고요. 나중에 시간이 된다라 그러면 매트릭스에 대해서 다시 자세하게 다룰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슬러프, 로테이션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트랜스폼 애트리뷰트 16자리를 받아 들어와서 매트릭스 투 쿼터니언이라는 밥을 사용을 해서 로테이션 정보만 뽑아서 쿼터니언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해당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쿼터니언으로 바꿔주면 그 두 개는 이미 쿼터니언이 됐기 때문에 이전에 쿼터니언 세팅에서 사용했던 스페리컬 리니어 인터프를 사용을 해서 바이어스 세팅을 하고 슬러프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결과를 보시면 0도에서부터 120도를 슬러프한 30도를 가리키는 화살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동영상이 후디니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에 사용한 파일은 화면 주소에 네이버 히코 카페에 오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혹시 후디니 크럼즈에서 다루어 주었으면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주제 선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